경륜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부산 우스컵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안정적인 경주도 있었습니다만 후차권에서 다소 좀 틀어지거나 접전이 펼쳐지면서 결승전 진출자들이 가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부분의 강자들이 무난하게 결승전 진출하다 보니까 결승전은 상당히 좀 접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파업 선수들이 다소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비파업 선수들이죠. 청주팀 선수들 이렇게 하고 이찬후 경주 풀어 나가기는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일 결승 가야 될 선수들이 몇몇 선수 결승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레이스는 아무래도 결승 가지 못한 선수들의 재기량만 발휘해 나간다면 무난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부산 경주가 또 바람의 영향 때문에 선행 나서는 선수들의 희속이 많이 떨어지고 있죠. 배당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전반적인 분위기 한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박민호 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었죠. 전일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본인은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추입하지 못하면서 2차게 머물렀었죠. 하필 후차권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박민호 추입 못한 값을 제대로 치렀습니다. 결국 결승까지 못하면서 일반 레이스 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일단 편성면에서는 류성이 활약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수들이 박민호를 약하게 생각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민호 또다시 고전할 가능성은 충분히 생각해 두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주현욱이 나름대로 직선 칩 승부 펼쳐 나가려고 했었습니다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2차게 머물렀었죠. 점수가 안 됐습니다. 결승까지 못한 주현욱. 하지만 금일만큼은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수 있죠. 임진섭, 박지영, 이주연까지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 주현욱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박지영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체 주현욱이 이주연 믿는 경주를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지영도 한 방 있기 때문에 박지영의 뒤집기가 변수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김옥철 전일 나름대로 시속감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완급 조절에 실패했어요. 너무나 좀 서두르다 보니까 종속 유지에 실패하면서 결국 결승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고 말았었는데, 금일 고재준이나 장희석 활에 나가면서 반바퀴 젖히고 남용찬이 뒤에 달라붙는다면 비파업 완승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수가 있어요. 박윤아가 장경동, 조택하고 호흡권 펼쳐 나간다면 김옥철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란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서 청주팀 2번하고 6번이 협공 펼쳐 나가기엔 상당히 좀 버거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파업 선수들이 5명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의 중심으로 나서고 있는 배정현이나 공민우, 장우준이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정현이 협공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제 중심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경주와 6경주는 본론에 들어가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부산 우스컵 1경주부터 한 경주씩 한번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1경주입니다. 1번 박인호 참 전일 팬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본인은 살짝 취입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 취입이 나오질 못했습니다. 머리만 쳤었더라면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 박민호의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켜주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결국 후미권에서 틀어지다 보니까 박민호가 점수에서 밀려나면서 결국 결승 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솔직히 박민호 좀 정신 차리고 집중력 발휘해 나가야 됩니다. 전 개인적으로 몰고 가려고 하고 본인만 살짝 추입해 나가려고 하다가 결국 취입 못하는 선수들이 경륜 보면 상당히 좀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좀 상당히 좀 고객들을 허무하게 만드는 선수라고 봅니다. 취임 나섰더라면 결승도 가고 저배당으로 마무리가 됐을 거를 간보다가 취임 못하면서 2차권 밀려나다 보니까 결국 배당도 만들어지고 박민호 결승도 못 간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에서 박민호 좀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주 펼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박민호 입장에서는 류성의 선행 적극 활에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3번이 힘을 씁니다. 요즘 이번 회차 시속감 발휘 나가고 있는 유성이, 박민호가 몰고 가죠. 박민호의 뒷자리를 7번하고
6번이 마켓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류성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박민호가 작전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종혁하고 김우현이 서로 신경전 펼쳐 나가고, 뭐 류성이가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뭐 박민호 입장에서는 저치기 타임보다는 짧게 추입해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성이가 좀 더 버텨내는 데 있어서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3번과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금일은 정신 차리고 추입 나와야 되죠. 또 못 나왔다가는 제재 세게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1번과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의 뒤를 6번하고 7번 중 누가 막혀 나갈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김종혁하고는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 이번에 차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정현호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류성희하고 정현호 또 14기 동기생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합 펼쳐 나가는 데서 뭐 자리 잡는 과정에 있어서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류성희가 과거 동창원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뭐 김종혁과도 협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김종혁 부상 공백도 좀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예전의 김종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차선 김종혁으로 배당 팔려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1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을 차선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컨디션 좋은 6번을 차선으로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본적인 전략은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이 1번하고 3번 동반 입상 쪽이 우선이다 말씀드리면서 1번과 6번 차선으로 1번하고 6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한번 노려봐야죠. 금요 경주 때도 그렇고 전일도 박민호 어이없는 경주를 펼쳐나가면서 결국 결승도 못 간 상황을 만들었었던 박민호, 또다시 류성이 지켜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정현호가 기아가 좀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취입발 살려나가게 된다면 박민호 금요 경주처럼 또다시 타이밍 잡지 타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현호 중심으로 류성희하고 정현호 중심으로 김종혁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 편성의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박민호가 인정받고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편성인 건 맞아요. 한데 전일도 그랬고 뭐 금요 경주 때도 그렇고 상당히 좀 페달링이 무거웠었다는 점에서 박민호 또다시 딴 생각하다가 넘어서지 못하면서 퍼질 가능성 대비해야죠. 63, 67 노려보고 싶은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민호 금일만큼은 정신 차린다면 13과 16 경주권 두 차권 1번과 3번 쪽에 전일 같은 경주는 펼쳐나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좀 더 우선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죠. 주현욱과 임섭, 박지영, 여기에 이주연도 틈새 노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번 편성 전일 즉 주현욱 간발의 직선 추입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만 간발의 차이로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점수가 안 됐죠. 결승 못 갔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상당히 좋은 주현우이기 때문에 유리한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주연하고는 또 과거 또 북광주에서 함께 훈련했었던 선수라는 점, 더군다나 박정하고는 20기 동기생에다가 더군다나 동갑내기 친구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전략적인 적극적인 협공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컨디션만 놓고 본다면 뭐 주현욱이 하나 놓고 본다는 점, 주현욱 입장에서는 뭐 이주연과 협공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박정이 묵직한 선행력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때리고 이 주현욱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3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3번하고 7번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기생에다가 동갑내기 친구죠. 끈끈합니다. 3번과 7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 있겠고, 연이틀 아쉬움을 남겼었던 임섭 주현욱의 뒷자리를 막해 나간다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3번과 4번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7하고 34입니다. 37하고 34 두 차권 중에서는 3번과 7번 동기생에다가 친구 쪽에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주요력 쪽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주요력이 판단을 잘못해서 이주연 앞에다 두고 주요력이 몰고 가고 박지영, 임진섭으로 경주가 흘러가게 된다면 이주연 자체가 선행 강자가 아니죠. 시속이 어중간합니다. 주요력이 아무래도 북광제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이주연 믿다가 승부거리 조절해 나가려고 하게 된다면 박지영도 힘을 쓰는 경주 펼쳐 나갈 수 있죠. 임진섭이 또 쫓아 나서게 된다면 주요력이 박지원을 상대로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이 점 때문에 좀 배당이 만들어진다면 7번과 4번의 동반 입상, 7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하죠. 7번하고 6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7, 4하고 7, 6입니다. 7, 4하고 7, 6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주요력이 객관적인 기름에서 월등하게 앞서 나오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아요. 3, 7하고 3, 4 두 차권 중에서는 동기생에다가 동갑내기 친구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옥철 전일 나름대로 힘을 써 봤습니다. 하지만 직선에서 잡혔어요. 2착도 아니고 또 3착권으로 밀려나다 보니까 아쉬움을 남겼었던 김옥철, 스타트는 좋았었는데 막판 뒷심 부족으로 김옥철이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속은 나쁘지 않다는 점 김옥철이 수성에서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석, 고재준 여기에 남용찬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면 수성하고 대구에서 갈라진 게 수성인데 바로 또 옆 동네에서 훈련하고 있는 박윤아는 파업이죠. 그 점 때문에 장경동, 조택과 호흡을 맞춰 나가는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윤아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김옥철이 박윤아에게 타밍을 빼앗기면 고전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장인석이라든지 고재준이 앞선에서 흔들어주고 이럴 김옥철이 막 넘어서고 김옥철의 뒷자리를 남용찬이 막혀 나간다면 비파업 라인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윤화가 손쓸 타이밍조차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7번의 뒷자리는 남용찬이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7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7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쪽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좀 아쉬웠습니다만 토요경주 때 남용찬이 금요경주 때였었죠. 남용찬이 2차권까지 선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는 점, 당시 박진우하고 황영근의 동반 입상을 노려봤었는데 금요경주 때 남용찬이 중간에 끼다 보니까 노렸었던 차권이 1차과 3차고로 만족되면서 80배 가까운 배당이 발생됐습니다만 컨디션만큼은 좋은 것 같아요. 김옥철과 남용찬의 전략적 연합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일처럼 김옥철이 직선에서 세게 나가게 된다면 남용찬도 어쩔 수 없이 차가 나올 수는 있어요. 수입이 나올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 점 때문에 복까지는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윤아의 선행을 7번이 몰가서 짧게 따는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2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봐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죠. 박윤아가 힘을 쓰면 김옥철이 타이밍 잡지 못합니다. 직전의 차도 실격 처리 당했었던 김옥철, 전일 힘을 써 봤기 때문에 금일 타이밍 잡지 못하고 고전하게 된다면 박윤아가 그대로 끌고 가죠. 장경동이 막혀나가면 순위 견제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택이 3번의 뒤를 막혀나간다면 경상권 연합도 가능해요. 그 점 때문에 3, 4와 3호입니다. 3, 4와 3호는 3, 4하고 3호는 노릴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금일만큼은 아무래도 1번하고 6번 선행을 활용해 나갈 수 있는 김옥철이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위하고 7-3인데 7번과 2번은 복승까지는 함께 생각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지 않나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 우스컵 결승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이로키하고 이찬호 청주팀 선수들입니다. 연합 펼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좀 두 명만 비파업이고 나머지 배정현, 공민우, 김태현, 윤우신, 장우준이 파업 선수들이에요. 그 점 때문에 청주팀 두 선수가 타이밍 잡고 힘을 쓰기엔 버거울 것 같습니다. 외선에서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기도 어렵고 먼저 내선 잡고 힘을 쓰는 작전을 펼쳐 나가도 덮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쉽지만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럼 파업 선수들 중에서 누가 유리할 것이냐를 놓고는 생각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배정현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게 느껴진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김태현하고 협공 가능하죠. 장우준하도 협공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넓게 본다면 뭐 이찬우하고 또 21기 동기생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뭐 이래저래 뭐 배정현의 연대는 널린 상태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직선 투입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배정현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줄서기 자체가 5번, 4번, 7번, 1번, 뭐 3번 순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뭐 5번, 7번, 1번, 3번, 4번 순으로도 충분히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윤우신이 힘을 써준다면 배정현이 장우준과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장우준이 넘어서고 배정현이 취입해 나가거나 배정현이 공민우보다는 장우준과 전략적인 연합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저 경제 중심이라고 한다면 좀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뭐 장우준 전일 짧게 가져가려고 하다가 아쉬움을 남겼어요. 한 템포 쉬었던 게 결국 넘어서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부산 경기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결승전이죠. 부산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수가 장우준이에요. 부산팀입니다.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을 전 먼저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뭐 늘어나만 놓고 본다면 공민우가 단연 돋보이긴 합니다만, 최근 경주 보면 공민우가 아무래도 좀 나이를 먹다 보니까 또 수도권 선수다 보니까 파업 선수들 협공에서도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1번은 3번의 뒷자리를 막혀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7번과 협공이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1번과 7번의 동반 입상 쪽에 1번하고 7번,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것 같겠고,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1번하고 3번, 1번과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7하고 13입니다. 17하고 13 경주권, 두 차권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이번 편성 배정현하고 장우준하고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는 착순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죠. 그 점 때문에 오히려 공민우가 기다렸다가 외선에서 저치기 타이밍 잡아 나가게 된다면 공민우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이찬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김태현도 외선에서 날라오거나 김태현의 선행을 공민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3-6이나 3-4입니다. 3-6이나 3-4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6과 3-4요. 3-6과 3-4는 공민우 저력이 있는 선수입니다. 그 점 때문에 3-6, 3-4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차권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래저래 배정현이 작전 전개상은 유리할 것 같아요. 1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1번하고 3번을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급 5경주입니다. 앞선 이번 편성 박철성이 객관적 기록에서 앞서 나가고 있죠. 박철성도 전일 3차권을 밀어나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금일은 편성면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가 있고 박성순이 있고 이수원이 있죠. 반면 류근이는 최봉기하고 하수영밖에 연대 세력이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이래저래 박철성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철성이 과연 누구와 호흡 맞춰 나갈지는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6번 이용주 전일 착수는 아쉬웠습니다만 시속감은 상당히 좋았었어요. 그 점 때문에 박철성이 철저하게 활약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박철성의 뒷자리를 이수원하고 박성순, 류근이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수 있는 상황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철성이 그렇다고 저 앞선에서 때려주는 선수를 상대로 저치기까지 직선에서 취입 크게 나가는 선수는 아닙니다. 이용주가 타점 잡기 상당히 좀 수월한 편성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승부 타임 짧게 가져가는 작전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시속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전일 같은 시속감만 발휘해 나간다면 박철성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7번하고 6번이죠. 7번하고 6번, 7번과 6번의 동반 입상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박철성 입장에서는 4번 박성순을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수원이 요즘 들어서 나이를 좀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반적으로 좀 체력이 떨어졌는지 몰라도 마크를 놓치거나 쫓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반면 박성순은 마크에 대한 집중력 발휘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7번과 4번을
7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시되 7번, 4번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견주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편성 뭐 노려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박철성이 강자로 나서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원체 기복이 상당히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이용주의 선행을 타종전으로 유근이가 빼앗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박철성이 오히려 타이밍을 잡지 못하고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박철성이 이수원 달았다가 오히려 박성순이 이용주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잘만 하면 6.2경주권하고 6.2하고 6.4가 나올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 때문에 뭐 박철성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편성 자세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철성이 인정받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하지만 박철성 원체 짧게 가져가다 보니까 뭐 선행도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선행 지속 보면 그렇게 썩 좋지 못한 선수는 아니죠. 6번과 2번, 6번과 4번은 이용주 놓고 좀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뭐 이용 박철성 쉽게 짜여진 편성이기 때문에 밥상 잘 차려졌어요. 밥숟갈 뜨기만 하면 됩니다. 잘 먹기만 하면 돼요. 7번과 6번 이용주 활약에 나가면서 짧은 취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7번과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컵 6경주입니다. 박진우도 뭐 전혀 2차권을 만족하다 보니까 뭐 결승까지 못한 아쉬움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뭐 전반적인 편성면에서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박진우의 강공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 꽤 있습니다. 과거 부산팀 김치범이 있고 또 김기현하고는 또 개인적인 또 친분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박진우가 과연 어떤 선택할 것이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진우가 짧죠. 본인이 인정받는 경주에서는 아무래도 황영근의 묵직한 선행을 발휘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 컨디션이나 몸 상태 나쁜 것 같지 않네요. 금요 경주 참 아까 아쉬웠었죠. 박진우를 놓고 황영근하고 김기현을 노려보자 말씀드렸었는데 박진우는 머리 쳤습니다. 하지만 남용찬이 꼈죠. 황영근이 3차권에 만족하다 보니까 노렸었던 경주권이 1차과 3차권으로 아쉽게 마무리가 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황영근 묵직한 선행력 다시 발휘해 나가요. 박진우가 몰고 가게 된다면 직선 취입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후미 거는 아무래도 전부 다 마크입니다. 양희진, 김치범, 뭐 박성근, 김계영, 오진우까지 마크이기 때문에 황영근의 선행감만 좋다면 박진우는 짧게 취입하죠. 4번과 1번 동반 입상이 단연 돋보일 것 같습니다. 4번과 1번 동반 입상 단연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치범도 뭐 공백기 갔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전의 김치범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발톱이 한 3개 정도는 빠진 것 같습니다. 취입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호랑이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김치범,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4번과 3번 정도는 과거 부산팀 선수들, 부산 최고 선후배 차선책 정도는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황영근의 컨디션이 좋아요. 묵직한 선행력 발휘 나간다면 박진우가 세게 넘어갈 이유는 없어요. 지켜주면서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4일이 먼저죠. 4-3 차선으로 가져가볼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편성 견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산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랑 책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뭐 적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뭐 경륜랑 잘 준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